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과연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당구를 몇 치셨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어디 담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인천이면 저희가 인정 못합니다.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당구요. 저 당구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세대들은 안 칠 수 없는 세대 아니에요?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까지만 해도 뭐 게임방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대학교 무조건- 앞에 왼쪽에 있는 이천 당구장은 딱 필수적으로 가는데. 무조건 갔는데 네. 한 번도 안 치셨어요? 네, 뭐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예? 뭐. 다른데 뭘까요? 다른 거. 저 당시에는 그 책 좋아했습니다. 책. 이런 주식 이런 쪽이 아니고요. 야, 이렇게 차별화를 하나? 네, 다른 걸 좋아하셨다 이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박병재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아침 또 시장들 한번 쭉 살펴보면서 네네. 이슈들도 한번 쭉쭉 보죠. 일단 어제 시장부터 봐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98% 하락했습니다. 네. 11,181포인트고요.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맨날 이 지수들을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어느 정도 영역이 있는지들 이제 가늠을 하면서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우가 1.56%, S&P 500이 2%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는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7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리치먼드 연방에서 지금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지표 좋지 않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것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요. 저는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강한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소비 위축을 좀 유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의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에서는 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향후에 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네, 이렇게 가고 있는 수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됐다는 내용들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들은 큰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단기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익 및 관리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순간에 이러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옴으로써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요. 북경과 상해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행정 당국에서 차량용 반도체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면서 중국 주식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그 동안에 쭉 강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반등을 했는데 이게 연속적이냐? 그렇게는 다들 보지 않았었고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가운데 이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거기에 이유를 들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어제 0.84% 상승을 해서 2,42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반등을 마지막에 더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소폭이나마 조금씩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0.14% 하락해서 76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하락은 외국인들이 어제 2,348억 하루면 굉장히 큰 숫자도 2,300억 정도의 코스닥만?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코스닥만 이렇게 매도가 저건 뭐 있었습니다. 작정하고 판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코스닥의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한 것은 단기적으로 매수했다, 단기적으로 매도가 그냥 곧바로 나와버려요. 이제 그런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약했다, 수급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의 특징은 에너지, 화학, 건설,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 원전 ETF 요즘에 얘기가 나왔죠. 원전 ETF의 편입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테마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산 거 세 가지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OCI와 LS 일렉트릭,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전 ETF나 또 신재생 네.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다는 거죠. 좋아하시네요. CS
CS 윈드 감사하고요. 상한가 같죠? CS 베어링이 상한가 갔어요. 베어링이 같죠, 참 맞습니다. 네. 아니 CS 베어링 상한가 자주 간다. 지난번에도 상한가. 그러니까요. 네. 조금 약간 화가 나요. 아까 그때 징징이 분 누구였지? 그냥 누구 있어야 하여튼. CS 베어링.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베어링 여기 나오면 잘 되나 봐. 그나마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화학 이런 쪽에서 반등을 좀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오늘도 뭐 아침에 좀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전체 시황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은 연준이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의도의 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한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학 이론으로도 그렇고 소비 위축을 유발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결국은 경기 또는 기업 실적에 충격을 좀 줄 수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실업률도 그렇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라의 강한 상승을 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여기서 경기 침체로 가서 위기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또 어떤 쪽에서는 또 특히 이제 위정자들이나 아니면은 연준의 인사들은 위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 끝자리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우리가 잘 해내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분기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에 집중하는 이제 시기로 들어갔다. 이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투자자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영할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어떤 표현을 드리는 거냐면요. 이미 이런 것들은 진행될 것이라는 것들을 많이 예고를 했고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급격하게 매물이 나오고 툭툭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이 크구나. 네. 그러면서 또 다시 또 공포 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이것을 반영하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하면서 일석 반영을 한다든지 그 반영폭이 작다라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시장에서 됐구나라고 해서 시장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반영을 좀 보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국내 시장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3일 연속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반등 후에 이제 단기 차익 매물이 꼭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성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코스피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3거래일 반등을 했죠. 그런 가운데 미국이 비교적 큰 폭을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나오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속성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매물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 건지, 하락폭이 얼마나 강할 건지, 또 어느 쪽에 매도가 나오는지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지금은요 이미 이제 경기 지표나 시장의 하락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어떤 흐름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추는 네. 그런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기술적 지표 상이나 그리고 매크로 지표로 보더라도 추세 반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갈 거야. 더 밑에 하락이 있어.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추세 반전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추세 반전을 확인하려고 하는 투자들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거 추세 반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언제 어느 때 시장은 또 곧바로 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점을 어떻게 맞추냐. 그렇다면은 일부씩 분할 매수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는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가 나오고 또 내려오면 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분할 매수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설령 여기서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네. 그나마 사겠다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고요. 반면에 네. 이제 이게 지금 조금 올라온 게 이제는 다시 한번 좀 가는 건가 한번 싹 지켜보면서 네, 네. 약간 좀 관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예, 추세 반전이라 하면 이런 겁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뭐냐면 매크로 지표의 반전 확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크로 지표의 반전을 확인하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경기 지표가 반전하는 거잖아요. 또 CPI가 둔화되는 거고.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7월 들어가면 6월과 나오고
나오고 네. 더 확실하게 위해서는 7월 걸 8월에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확인은 차트와 수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추세 반전하는 차트가 없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떨어질 때 2,500포인트를 깨지 않고 터닝하면서 다시 올라가면 이건 추세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집중해야 된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런 겁니다. 오늘 뭐 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이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으니 며칠 좀 잠잠하다 했어요. 예. 오늘 또 그동안에 좀 올라왔으니까 이제 올라온 부분에 이제 매도가 다 나온 건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가가 이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영 정도를 보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그 반영 정도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 하우스에서 나오는 보고서 중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보고서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내 중국 펀드에 5월에 약 3.6억 달러, 6월에는 82억 달러 순매수를 했답니다. 지금 본토지수 16조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빨간 것으로 써놨는데 첫 번째는요. 이머징 마켓 내에서 전체 MSCI 이머징 마켓의 비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국 제가 차트를 보고 봤는데 중국은 매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을 상대적으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피해인 거죠. 네네네. 중국을 사면서 전체가 풀이 차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한쪽을 많이 사면 한쪽을 좀 팔겠죠.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본토 6월 순매입액은 103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지난 3월과 4월에는 이제 순매도였어요. 근데 이제 네. 급격하게 지금 사고 있는 건데 자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이 이유가 뭐고 언제까지 이런 게 벌어질 것이냐, 어디를 사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이유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지표가 약간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냐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20차 당대회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지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지속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항 라인까지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차트로 볼 때는요. 그래서 주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한 11월 초까지는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재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쪽을 많이 샀냐라고 봤더니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기계, 자동차, 음식료, 증권, 헬스케어 요 순서대로 많이 샀어요. 외국인들이 산 게.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걸 봐야 되는 이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빨간 것으로 쏘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던 가장 최근에 한 20년, 30년 동안에 보면은 언제냐면 2005년부터 2007년도. 이때 가장 강상승. 우리나라도 그때 조선주 같은 그렇습니다. 거 10배 갈 때입니다. 10배 같은 10배. 예. 그리고 2014년에서 2015년도 그때 중국이 아주 초강세였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그때 어땠냐면요. 특히 2014년에서 15년도에 중국 시장이 오를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못 올랐어요.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강한 섹터가 있었죠. 강한 섹터가 화장품, 그렇죠.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즉 소비. 중국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중국 상승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시장 자체가 추종한 것이 아니고 네. 섹터가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섹터가 정말 강하게 주도하면서 올라가는지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상승 구간에서 어떤 섹터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지 네.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기계 되지 않을까요? 기계? 신재생과 기계. 왜냐하면 왜 기계에 자꾸 생각이 드냐면요. 네. 지금 인프라 투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그런데 지금 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설 기계나 정밀 기계나 이런 이제 기계들 있잖아요. 건설기계라는 게 뭐 예, 굴삭기라든지 뭐 예,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기계 쪽이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계 쪽의 기업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은요. 근데 보니까 최근 들어서 아까 뭐 CS도 얘기를 했지만 네네. 풍력이라든지 예. 신재생 쪽에 네네. 바람이 살살 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과의 동조화. 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쪽을 가장 선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쪽은 미래 모빌리티가 전체 통틀어서 모빌리티로 이제 자동차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원자재 이제 부품 조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제 딜레이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신차 출시가요. 그렇다면은 이게 완화되면은 자동차는 P가 올라간 형태에서 Q가 늘어나면 자동차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기계나 신재생, 뭐 2차 전지 이런 쪽은 저번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살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뺐고요.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가 기존의 32%에서 40%로 상향했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난번에는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제화했습니다. 입법화했어요. 입법화됐군요. 입법화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풍력 태양광 규모의 2배 이상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시장에서 뭐 CS 베어링 뭐 이런 것들 막 CS 윈드 이런 거 뜬 거는 OCI도 뜨고 이런 것도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제 스웨덴에서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단지 건설하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스웨덴 전력의 17% 수준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아마 규모이겠죠. 저기 스웨덴 같은 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버리니까 야 그렇습니다. 저거 장기화되면 우리 겨울에 어떻게 나지 이런 예, 생각했겠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 탈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그렇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뉴스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와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0일부터 3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네. 좀 있더라고요. 예, 뉴스 이거 혹시 어떤 분이 나와서 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제 뉴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게이트 올라라운드라고 뭐 전문 용어지만요. GAA 기반의 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TSMC랑 한판 붙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하고 그저께 이쪽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혹독하고 부정적인 자료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내놨습니다. 3나노 반도체는 수율을 논한 수준도 아니고 아주 미미하다. 3나노는 무슨 3나노냐? 5나노 GAA, 5나노를 GA를 해서 네이밍만 그렇게 한 거다. 너무 가혹하죠. 제대로 3나노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막 어저께 돌렸어요, 이걸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시각이 혹독하게 삼성전자의 시각이 바뀌었는지는 제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혹독한 뉴스들이 그런 굉장히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어제 쪽지들이 돌았습니다. 아, 네, 텔레 자기들이 같은 거? 컨퍼런스 해가지고 쪽지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요 반도체 쪽에 애널리스트 분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와서 얘기를 하나 이거지. 아니 뭐 예를 들어 보고서 같은 게 나왔으면 네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고서가 아니라 쪽지가 들어왔다. 쪽지가 어제 쪽지가. 그저께 돌았는데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근거에 대해서 나오겠죠. 굉장히 혹독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 드렸다는 구독자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데 그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 네. 좀 주세요 의견들 좀. 그래서 왜 제가 현장에서 잘하시겠지. 이렇게 제가 이걸 그냥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된 걸 말씀드렸냐면요. 만약에 액면 그대로 뉴스대로 보면서 3나노 반도체 양산 돌입되고 중국 업체에서 최초의 그 공급들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호재성으로 받아들이고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쪽을 전부 다 좀 이해하시고 보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전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는 L전자가 전장 사업의 26분기면 몇 년이죠? 7년? 네. 2013년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전장 사업을요. 26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요번에 2분기에 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전자에 대해서 지금 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물론 삼성전자 다 떨어졌지만 L전자도 많이 떨어졌는데 요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또 다른 의미는요. L전자는 이제
뭐 가전 쪽이 안 좋고 뭐 다른 쪽이 지금 디스플레이 안 좋고 해서 주가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LG전자는 휴대폰 포기했고 태양광 포기하고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전장 사업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만 LG전자는 돼요. 그래서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어떻게 실적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뉴스는요. 좀 우려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바이오 기업 및 중소 취약기업, 특히 바이오 기업에 이런 게 많은데요. 시비의 조기 현금 상환 주의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죠 그게? 이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많이 하죠. 리픽싱을 계속하면서 낮은 가격에 전환해서 그리고 또 가격 오르면 팔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네, 우리 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10이라는 게 돈을 이제 이만큼 빌려주고 그걸로 이제 이른바 주식 채권을 전환사채. 예. 채권을 받는데 이제 그 채권의 특징은 이제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예, 아주 그렇습니다. 유리한 아주 유리한 네. 그렇죠. 그것도 제3자 배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돈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주식으로 그렇습니다. 전환해 갖고 이제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주가가 너무 폭락했잖아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리픽슨 가격 아래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향후 주가에 대해서도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이 기업의 주가 이거 주식으로 전환해봤자 의미가 없어. 이러면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보통 1년 후에 2년 후에 풋옵션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사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채권. 현금 상환. 현금 상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이런 기업들은 여유 현금 별로 없기 때문에 시비 발행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 상환이 돌아오면은 그러면 현금 흐름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은 앞으로 유상증자라든지 또 다른 시비를 발행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 실패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바이오 쪽에 이런 회사들이 많다 이거죠. 사실은 이제 뭐랄까 지금 현재 이익은 안 나는데 성장만 바라보고 가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들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누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 통상은 이렇게 됩니다. 저게 이제 3호로 발행되거든요. 3호로 발행돼서 이게 개인들한테도 가지만은 이제 투자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 회사가 현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하면 부도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조율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현금 상환 할 수 있나? 혹은 리픽싱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현금 상환을 해가지고 현금 상환 할 수 있는 정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그래서 경우가 많아요. 내고를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신규 투자를 하거나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바이오나 중소 취약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바이오주하고 제약사하고 좀 다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지금 제약사를 구분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있었고 보고서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존슨앤존슨, 머크, 일라일리, 브라이톨스 얘네들은요 신고가입니다. 아, 주가가. 그래요? 예, 신고가. 신고가예요? 예, 얘네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내 거는 살짝 떨어졌까지 다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왜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경기 침체 그리고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 특히 경기 침체 속에서 방어주로 필수 소비재인 제약주들이 강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우라가미 군요의 이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 필수 소비재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중국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쪽에 뭐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우리가 한때 우리가 열광했다가 지금은 너무 이쪽은 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관련 제가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바이오보다는 대형 제약주에서는 관심을 갖고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실적 장세는 이제 요런 장세라고 하죠. 경기가 둔화되고 거의 대부분의 악재의 뉴스만 나오고 주가가 빠져도 싸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더 빠진다 얘기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과대부채 기업은 적자 전환하고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심화되고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역시적 지금 역금융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 건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에 역금융 장세로 되는 거고요. 역시적 장세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필수 소비재라 하면은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꼭 써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약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금융 장세에서는 투매가 나오고 역시적 장세에는 긴 기간에 이제 부진의 흐름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시황 얘기하면서 추세 전환을 그러면 어떻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렸는데요. 기초 분석으로는 역헤드앤 숄더. 그래서 제가 아까 2,600포인트 일단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2,500을 깨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나야 되고요. 네. 신저가 종목 수가 좀 감소해야 되고 금리 인상이 중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 당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계속 약세가 더 심리가 더 강한 거고 지금 안 좋은 것은 훨씬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지금 제 요 자료는요 외국에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 나온 자료들을 지금 정리를 한 건데 역시적 장세에서는 필수 소비재로 좀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시점에 왔고 또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시장이 좀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인지 전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요 장세 구분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뉴스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오늘 네. 이슈들까지 꽉 찬 느낌인데요. 네 정리해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이었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낭만은 무엇인가? 수익을 내는 것만이 낭만일까요? 가진 자가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한 전략이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자신 있는 종목에 저희가 선정하신 분은 저희가 지난주 했었던 실습 미션의 혜택이 공개가 됩니다. 추가 합격자 중 한 명은